어디예요 오늘? 오늘 어디예요?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2단원 하지. 우리 45쪽. 자 2단원 제목이 뭐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워. 항등식이 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가 또 뭔지 이렇게 배우고 우리 요거 크게 할 거. 자 그래서 항등식이 뭐냐? 우리 45쪽에 보면 등식이라는 거는 등호를 포함한 식이요. 맞냐? 네. 등호를 써서 두수 또는 식이 같음을 나타내는 식을 등식. 그 다음에 부등식은 부등호를 쓴 거고. 그럼 이 등식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뭐하고 뭘로? 이 등식이 항등식하고 뭐하고? 방정식하고 나눠진다고. 그럼 우리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럼 뭐요? 그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항등식은 뭐다? 옆에 뭐로 써 있어? 항상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 미지수의 x를 구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항등식은 뭐라 그랬어? 이거를 미정계수다라고 한다 그랬지? 모르는 계수,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야. 왜? 항등식은 뭐를 넣어더라도 항상 성립하니까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a라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고, 그 항등식은 어떤 성질이 있냐?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하고 똑같다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항등식 이미 했어. ax 플러스 b가 2x 플러스 3 이게 항등식이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x에다 내가 뭐를 넣어더라도 성립하려면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하고 똑같으면 되지? 네. 그럼 a가 얼마? 2. 2. b가 얼마? 3. 이걸 뭐라 그러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하고 똑같으려면 똑같이 생겨야 된다라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건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의 계수를 비교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 계수 비교법이다. 그래?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다고. 계수 비교법.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치 대입법. 왜냐면 뭐를 대입하더라도 성립하니까 그냥 어떤 숫자를 넣어서 a나 뭐 b 값을 이제 구하는 거.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소개를 할 거고, 일단 항등식은 미정계수, 모르는 숫자를 구하는 게 항등식 문제고, 방정식은 그 식이 참여되게 하는 이제 x를 구하는 거라고. 차이점이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고 얘가 항등식인지 아닌지를 바로 딱 알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46쪽에 나와 있네. 이건 외워야 돼. 자, 다음 표현은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별표 딱 쳐놓고 어디요? 46쪽. 하나만 너네 쪽수 46쪽 밑에 어디요? 까만색으로 있잖아. 했는데요? 까만색으로 있잖아. 그게 회색으로 회색. 아 여기요? 그래. 아 여기. 다음 표현은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이다. 해서 1번 여기다 별표 다 쳐놓으라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 다음에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성립한다. 다 똑같은 말이고, 그게 뭐다? 그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 말이라고. 눈에 딱 보이게 표시를 해야지. 이렇게 별표를. 콩알만 이게 눈에 보이냐 바로. 저 잘 보여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쳐놔야지 바로 보이지. 응. 나리 안 하고. 그래서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x, 이미 x,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그 x 대신에 뭐 예를 들어 k라는 문자가 왔어. k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k에 대해서 임의의 k에 대하여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런 말이 있으면 그 k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놔. 여기 딱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푸냐? x에 관하여 손으로 옆에다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푸는 거. 내려가요? 옆에다 써놓으라고. 푸는 방법. 그런 말들이 있으면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고, 그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 문제는 그 x라는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푸는 거라고. 옆에다 딱 써놓으라고. 됐냐?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렇게 풀고,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우리는 항등식 문제는 뭐라고?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를 물어본다고. 미정계수. 그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이런 계수를 구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미정계수법이라 그래. 얘를 구하는 방법.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구하는 걸 뭐라 그래? 계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계수 비교법이다라고 하고. 다음 두 번째. 무슨 방법이 있냐면 수치 대입법이다라는 방법이 있다고. 거기 개념이 다 잘 돼 있으니까 너네 꼭 한 번씩 읽어봐야 돼. 읽어보고 계수 비교법은 전개를 다 한 다음에 얘랑 똑같다라는 걸 하면 돼. 그러면 어쩔 때 계수 비교법을 쓰냐? 전개하기가 쉬울 때. 얘는 전개해서 푸니까 전개하기가 쉬울 때 계수를 비교해서 푸는 방법. 계수 비교법을 쓰고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은 식이 복잡해. 식이 복잡할 때 수치 대입법을 쓰는 거야. 전개를 할 수 없을 때 한마디로. 전개를 할 수 있으면 계수 비교법. 전개를 할 수 없으면 수치 대입법. 말 그대로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고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수치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보면 자, 얘가 항등식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얘가 항상 성립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그냥 뭐 1을 넣어봐. 예를 들어서 1 넣으면 뭐다? a 플러스 b는 얼마냐? 5네. 그 다음에 x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0 같은 거 넣어봐. x에다 0 넣으면 b는 얼마다? 3이잖아. 뭐 0 말고 뭐 2 같은 거 3 같은 거 넣어도 상관없고 아무 숫자 넣으면 돼. 그래서 b는 3이고 이거 두 식을 연립하는 거야. 넣지 말고 내가 2번하니까 2를 넣어보자. 2 넣으면 뭐요? 2a 플러스 b가 2 넣으면 얼마? 7이지.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된다고. 그럼 똑같이 이거 제가 빼면 되니까 a는 2, b는 3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를 넣어서 푸는 거는 수치 대입법.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이제 계수 비교법인데 이따가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나와. 우리 예제로 한번 가보면 필수예제 1번. 이거는 1번.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밑줄.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그 말은 무슨 뭐라고?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 말이라고. 그래서 1번이 지금 뭐냐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c의 x 플러스 6은 b 빼기 1 b 빼기 1의 x의 제곱 빼기 c인가? 자, 그러면 이 식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이 식이 무슨 식이다 이 말이라고? 항등식이다 이 말이라고. 그럼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a, b, c를 정할 건데 이미 전개가 다 돼 있잖아. 다 정리가 돼 있어. 2차, 1차 상수. 2차, 1차가 왜 없다고? 0이니까 없다고. 없고 상수. 전개가 다 돼 있네. 그러니까 전개가 다 돼 있으면 뭐 한다? 계수 비교법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똑같으려면 결국 a가 얼마야 돼? x제곱 앞에 있는 숫자 a가 뭐야 된다? b-1이어야 되고 다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c가 얼마야 된다? 여기 x가 없잖아. 왜 없다고? 없었어. 0이니까 없다고. 얘는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가 상수해야 되니까 6이 얼마? 마씨? 이제 이것만 보면 되지. c가 얼마냐? 마 6이고 c가 마 6이면 a는 얼마다? 2고 a가 2면 b는 얼마다? 3이네. 그래서 이렇게 a, b, c를 다 구해서 뭐 해라? 다 더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 너 이렇게 일찍 왔냐? 안녕하세요. 둘 다 저기서 되게 빨리 왔다. 문제 풀고 있고 아이고. 다음 2번 a에 3x 빼기 1 플러스 b에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9. 자, 얘는 또 밑줄 뒤에 어디다 밑줄을 채웠어? 엑셀 가.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 말은 또 무슨 식이다? 얘가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말이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풀 수 있다고 여기 지어놓는데 계수 비교법하고 수치 대입법이고 자, 근데 아까 뭐라 했냐면 계수 비교법은 전개하기 쉬울 때 얘는 전개해서 정리하기가 쉽잖아. 아직 왼쪽이 좌변 정리가 안 돼 있네. 맞아?
왼쪽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해보면 뭐야? 3ax 마이너스 a 플러스 2bx 플러스 3b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 xx 3a 플러스 2b의 x 그 다음에 x가 없는 거 상수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가 쉽네. 됐냐? 이렇게 정리해놓고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하고 똑같은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얘는 얼마다? 마5 얘는 얼마다? 9 그러면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뭐였냐면 우리가 전개가 다 돼 있거나 아니면 전개를 해서 뭐를 계수를 비교하기 쉬운 형태는 그 형태에 관한 항등식 문제는 이렇게 계수 비교법을 이용한다. 이게 필수예제 1번이었고 그냥 직관적으로 푼 거야. 당연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똑같이 생기려면 전개했을 때 x 앞에 숫자 똑같고 예를 들어서 y 앞에 숫자 똑같고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라고 직관적으로 푼 거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수치 대입법. 이게 대표적인 수치 대입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1번. 아예 그냥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왔어. 그럼 밑줄.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아예 나와버렸어. 이게 또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근데 뭐냐면 3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자 특징이 있어. a의 x 빼기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c의 x 빼기 1 이게 대표적인 수치 대입법 문제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특징이 있다고. 어떤 특징이 있냐? 하민이 항등식이에요. 개소리. 이거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항등식. 이건 문제에 항등식을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뭘 대입을 해야 하나요? 얘를 물론 2차식밖에 안 되니까 전개해볼 수도 있어. 네. 전개 다 해서 정리할 수 있잖아. 이거 전개 다 하면 삐리리 x의 제곱 삐리리 x 삐리리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x 빼기 1 x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러니까 호출. 내가 그러니까 저거 그 전개를 하면 저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걔랑 똑같이 하는 거랑 저거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를 해서 뭐 하는데? 대입을 했지. 그 다음에 3x에 대고 계수끼리 맞추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a, b, c를 알아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저걸 한번 전개를 해보면 그 다음에 x에 대고 x 그 다음에 3수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앞에 계수를 얘는 모함하고 비교하면서 그걸 맞추는 거지.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냥. 자 되게 빨리 오셨네요. 이렇게 뭐라고? 똑같은 것이 x 빼기 1 x 빼기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여기 x 다 두 군데에만 들어있네. 그럼 특징이 뭐냐? 두 군데에만 들어있으면 내가 여기다가 1이라는 숫자를 넣어버리면 뭐가? 얘가 사라지잖아. 네.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기가 편하네. 맞아? 네. 1 넣고 1 넣으면 얼마냐? 어, 2b네 2b. 네. 2b는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3 플러스 1 빼기 2. 그럼 얼마? 2, b가 여기 얼마냐? 1, 4 빼기니까 2. 그럼 b가 2이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네. 뭐 넣을래 이제? C, 선아. 이제 숫자 뭐 넣을 거야 여기다가? 뭐 넣고 싶어? 0 넣어볼래요? 왜 2를 넣었어? 2를 넣으면 x 빼기 1 얘랑 사라지니까 2를 넣었잖아.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사라지려면 뭐를 넣으면 돼? 0을 넣으면 돼. x에다 0을 넣으면 얘랑 얘가 사라질 거라고. 그럼 여기다 0 넣고 여기 0 넣으면 마 1 a. 그래서 마 a. 여기다 0 넣으면 마 2. 그럼 a는 얼마요? 2. 이렇게 바로 나오네. 마지막으로 뭐 넣어야 돼 이제? 뭐 넣어야 돼? 이게 사라지게 하려면 뭐를 넣어야 되냐?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사라지고 마 1 넣으니까 마 1, 마 2, 2, 2씨.
얘가 이 C인데 어떻게 알았지? 이 C는 이 C인 줄 알았잖아 방금. 네. Y를 넣었더니 얼마요? 2C. Y를 넣으면 얼마요? 3마일 마이. 그럼 C가 얼마다? 0이네. 와. 그래서 결국 A, B, C를 구할 수 있었다고. 자, 이렇게 구하는 거. 숫자를 넣어서 구하는 걸 뭐라 그런다? 수치 대입법이다 라고 한다고. 근데 수치 대입법의 대표적인 유형은 이거. 그 다음에 우리 필수예제 4번이 수치 대입법의 대표적인 유형이야. 필수예제 4번은 전개해서 풀 수가 없어. 선아 전개할 수 있냐? 50제곱. 50제곱이란 말은 50번 못 파라는 말인데 당연히 전개를 못하지.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수치 대입법 문제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이렇게 눈으로 글자를 해야 된다고.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걔네들을 뭘로? 0으로 하는가? 그거를 넣어서 각각의 이제 알파에서 미정계에서 구하는 거고, 이게 바로바로 나오긴 했는데 뭐 열림해야 될 수도 있는 건 문제에 따라 달라.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넣어서 두 개씩 없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다음 2번. 이제 2번은 얘네들은 지금 전개를 해도 풀 수 있다고. 전개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얘가 3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다 라고 해서 연립하면 되는데, 우리가 2번 같은 문제는 fx라는 식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냥 x 빼기 1이고 여기가 x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fx고 fx라는 식이 뭔지 모른다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5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이렇게 얘는 fx라는 식이 뭔지 모르니까 전개를 해서 계수를 비교할 수가 없어. 맞아? 그래서 무조건 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이제 두 가지 방법.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고 미정계수 a, b를 풀어야 되는데 계수를 비교해서 풀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야 된다. 근데 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없어질 수 있는 숫자를 넣어야지. 아무 숫자를 넣으면 안 되지. fx라는 식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없어질 수 있는 숫자가 뭐요? 2라고 얼마? -2네.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어보면 왼쪽이 다 사라진다고. 0이라고 0. 이게 뭐가 오더라도 얘가 0이요. 0은 1라면 1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b 이거고,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으면 또 다 사라지네. 그래서 0은 -2 넣으면 -32, 그 다음에 플러스 4a -4 플러스 b. 요거만 열림하면 되겠다고. 열림은 생략. 이렇게 해서 계수 비교법하고 수치 대입법에 관련되어 있는 유형을 한번 다뤄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이라는 거는 x에다가 뭐를 넣어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즉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하고 똑같다라는 거. 똑같다는 거. 그럼 대표적인 항등식이 뭐냐? 우리 나눗셈 할 때 검산식. 숫자에서도 봐봐. 예를 들어서 13을 5로 나눴어. 5, 2, 10, 나머지가 3. 얘를 검산식으로 저번에 썼잖아, 나눗셈. 어떻게 쓸 수 있다고? 13은 5로 나누면 목숨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고 이렇게. 왜 검산식이냐면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하고 똑같잖아. 그럼 우리가 나눗셈 다항식에서 봐봐. fx라는 식을 뭘로 나눠? gx로 나눠. 그랬더니 몫이 qx고 q 나머지가 rx요. 맞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fx라는 식은 gx라는 식으로 나누면 몫은 옆에다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고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하고 어떤 식이어야 된다고? 똑같은 식, 항등식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눗셈 식이 대표적인 항등식이다. 우리 필수예제 3번에다가 자, 다항식 비리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q로 나눌 때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나누어 떨어진다. 무슨 말? 1번 x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px 빼기 4. 얘를 뭘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q로 나눠 떨어진다잖아. 얘로 나눠 떨어진 몫은 옆에다 곱하고 나머지가 없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뭐를 넣어야겠어?
얘가 뭔 식인지 모르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항등식이라고.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이 식을 얘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은 나눗셈의 검산식, 즉 항등식이다. 그럼 내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P나 이제 뭐 Q를 구하든가 아니면 전개를 할 수가 없잖아. 얘 때문에. 맞냐? 그러면 일단은 Q가 어딨냐? 뒤에 있냐? 여기 있냐? 근데 이제 자, 얘 같은 경우는 나눠 떨어지는데 이 식이 뭔 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0으로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아까 여기는 있었잖아. 아예 x 빼기 1, x 플러스 2 0으로 할 이게 없애줄 수 있게 0으로 하는 값이 있었어. 근데 얘는 q가 뭔지를 모르잖아. q가 뭔지 모르니까 어쩔 수 있어. 여기를 인수분해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0으로 하는 값 넣어서 이쪽을 0으로 만들 수가 없어 지금. 그 숫자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에서처럼 당연히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라는 말은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다라는 말은 이 숫자가 이제 뭔지를 알 수 있으면 그걸 구하면 되는데 지금 구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 QX를 뭐라고 잡거나 QX가 이제 미정계수를 포함한 무언가로 잡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식을 얘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실제로 나눠 보면 되지. 실제로 나눠서 나눠 떨어지는 걸 한번 보면 돼. px 빼기 4 이놈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q로 실제로 나눠봐. 그럼 뭐야 여기가? x지.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qx 이렇게 빼면 사라지고 뺐더니 뭐야? 마이너스 4x의 제곱 p 빼기 q의 x 빼기 4 이번에 3개가 되니까 그러면 얘가 사라지려면 마4 그러면 마4x 제곱 마4x 마4q인가? 이게 나머지가 있다 없다고? 없다고 나눠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려면 p 빼기 q는 뭐? 마4 해야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4하고 마4q하고 똑같아야 되네. 그래서 q는 얼마다? 1이다. q가 1이면 p는 얼마요? 마3이냐? 이렇게 p하고 q를 볼 수 있네. 그럼 마찬가지 이렇게 했더니 밑에 문제는 나머지가 5x 플러스 4래. 얘가 5x 플러스 4가 나와야 돼. 그 말은 얘에서 얘를 빼면 p 빼기 q 뺐으니까 플러스 4 한 개 5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4 빼니까 플러스 4q가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된다. 이거 두 개 열리더라 이 말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얘가 이제 어떤 숫자였으면 얘가 없어지도록 0으로 하는 값이라는 0이 되게 하는 그 값을 좌배에다 넣어서 p를 구할 건데 수치 대입법을 풀 건데 됐냐? 얘는 숫자를 넣어서 풀 수가 없는 상태니까 실제로 나눠버렸고 아니면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풀었어? 얘는 어차피 얘랑 곱해서 x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이 qx라는 놈은 무조건 뭐다? x 플러스 어떤 무언가의 1차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한 거야. 이렇게 x 플러스 k라고 볼 수 있으니까 두 식을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했다고. 열리만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 다음 옆으로 와서 첫 번째 시간 라스트 문제 필수의 4번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 무조건 필수의 4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치고 이렇게 쬐까 눈에 보이냐?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이냐?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별표 딱 지나가려는데 딱 보면 빨간색이랑 격차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잘 보여요. 가를 수 있어. 별표를 하나 딱 치고 4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1 빼기 2x 플러스 x 제곱의 50제곱은 전개를 하면 숫자, 상수, 그 다음에 1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종종종 해서 100차항까지 나오네. A 100 곱하기 x의 100제곱 이렇게. 당연히 얘를 50번 곱하면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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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개 곱했으니까 x 100제곱 하기 나오네. 얘는 알겠어. 얘는 얼마 돼? x 뭐냐 a 100은 얘가 1 빼기 2x 플러스 x제곱 이게 1 빼기 2x 플러스 x제곱 이게 몇 개 있는 거라고? 이게 몇 개 있는 거? 50번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럼 100차항이 나오려면 다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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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야 되니까 그것들만 다 곱하면 1이네 개수가. 그래서 얘는 1이라는 걸 할 수 있네. 그러면 3차항은 얼마 돼? 몰라요. 정신 못 차리겠다. 상수항은 당연히 숫자 두 번씩은 했잖아. 내가 이게 3개 있어. 3개 있는데 x 예를 들어서 뭐 5제곱을 구해라. 그러면 x제곱 x제곱 x x제곱 x x제곱 x x제곱 x제곱 그걸 곱해야지 5제곱 나오잖아. 네. 됐어. 일주일에 새는 추석 세고 오고 일주일에 새는 이제 머릿속에 당연히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지? 다 전개할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려면 얘가 50개가 있지만 100제곱이 되려면 x제곱만 다 선택하면 x 100제곱이니까 얘는 1이어야 되고 1 다 곱하면 당연히 상수항도 예를 들어서 숫자만 선택해야지 숫자가 나오지. 그럼 다 1 선택하면 1이네. 얘도 1이고 얘도 1인지 알아. 근데 얘는 x를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숫자를 선택해야지 1차항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x 여기서 숫자 여기서 숫자 x 숫자 x 숫자 엄청나게 많네. 그래서 얘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은 잘 몰라. 물론 구할 수는 있어. 얘도 마찬가지 구할 수는 있지만 조금 복잡해 아직은. 그래서 뭐를 물어보냐? 시험 문제는 이거 하나만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 하나만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얘는 뭐를 물어봤다? 일단 A1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홀수들의 합만 물어봤다. 홀수 개수들의 합만 7 이렇게. 그래서 A 99 홀수들만 물어봤어. 또는 뭐만 물어볼 수 있냐? 짝수들만 물어볼 수 있어. A0, A2 이런 식으로 해서 A100 이렇게 짝수들의 합만 물어볼 수 있고 홀수들의 합만 물어볼 수 있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네. 왜 0은 짝수예요? 0은 짝수라고 하는 거야. 0이 홀수라고 했으면 홀수인 거야. 근데 0은 짝수다라고 약속을 했어. 왜냐면 딸대로 세지 말고 아니, 2n 꼴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홀수들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홀수의 개수들의 합을 구하든 짝수의 개수들의 합을 구하든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한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한 거는 당연히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쭉 요놈까지 다 더하려면 요것이 1이면 되네 1. 요 x가 1이면 그냥 다 더한 거잖아. 아, 네. 그래서 x에다 얼마를 넣는다? 1을 넣는다. x에다가 무조건 1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식 요놈이 1이 되게 하는 값을 넣는 거야. 밑에 유제 7번. 자 이놈이 1이 되려면 유제 7번은 뭐를 넣어야 되냐 x에다가? 여기 2요. 그렇지 2를 넣어야지. 여기 지수 밑에 있는 식이 1이 되게 하는 값을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x니까 1 넣으면 되고 그거는 지금 x 빼기 1에 뭐 몇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요놈이 1이 되게 하는 값 2를 넣어야 된다고 그때는. 그래서 일단 1를 넣어보면 차별에다 1 넣으면 뭐냐? 1 빼기 2 플러스 1에 50제곱 이거네. 1 넣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 뭐라고?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 해서 A99 더하기 A100 이거라고. 다음 얘가 홀수 짝수로 나눠지는 즉 홀수는 마이너스 짝수는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다른 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게 하는 숫자가 있어. 얼마? 마이너스 1이네. 즉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홀수이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짝수이면 플러스가 된다고. 마이너스 되고 4제곱이면 플러스 되네. 그래서 또 요 제곱 밑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숫자
여기서는 요놈이니까 요거 어떤 지수 밑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숫자 얘는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얼마를 넣는다?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1 플러스 2 플러스 1에 50 되고 이거고. 그 다음에 a0 그다음에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넣으면 짝수니까 플러스 a2 마이너스 넣으면 홀수니까 마이너스 a3 쭉쭉쭉 써서 홀수니까 마이너스 a99 플러스 a100 이거네. 여기까지 이해돼서는 졸고 있니라고 이해가 안 되지 당연히. 다시 얘를 50제곱하면 전개를 할 수가 없다니까. 오늘 집에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전개를 못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이 계수 하나하나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 자체에서도 그냥 계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고. 첫 번째, 홀수들의 합 또는 짝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 홀수들의 합, 짝수들의 합을 구하려면 이 앞에 있는 계수의 총합을 알 수 있는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뭐하고 뭐라고? 2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x에다가 1을 넣으면 그대로 요 숫자, 여기다 1 넣으면 1a2니까 그대로 요 숫자, 그대로 요 숫자. 즉 x에다 2를 넣으면 그대로 a0부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100까지 다 더한 거네. 이 식이 나올 수 있다고. 근데 밑에 7번 같은 경우는 1을 넣으면 안 된다고. 얘가 0이 돼서 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이 지수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이 식이 1이 되는 값하고 이 식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식, 우리 7번 문제는 그 식 x 빼기 1이 1이 되는 값 2하고 x 빼기 1이 0이 되는 값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고, 그거는 유제 7번이고, 요 문제는 뭐하고 뭐를 넣어야 된다? 그냥 지수 밑에 있는 이 x가 1이 되는 1 넣으면 되고, 지수 밑에 있는 이 요놈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냥 마이너스 1 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 똑같은 식에다가 2를 넣어보면 여기다 1 넣으면 요 숫자고, 여기다 1 넣으면 A0, A1, A2, A3에서 A100까지 더한 식.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해보면 좌변은 이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0,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A1,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 넣은 다음에 제곱했으니까 1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A2고, 그 다음에 A3 마이너스 1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A3이고, 이렇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는데 이 두 개의 식을 뭐 하냐, 더하거나 뺀다고.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 뭐가 된다? 홀수들만 남거나 아니면 뭐 짝수들만 남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소나야, 더해야겠냐 빼야겠냐? 더해야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홀수가 남냐, 빼야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홀수가 남냐? 지금은 홀수를 구하래. 이거 홀수들의 합을 구하래. 두 식을, 이 식하고 이 식을 어떻게 해야지 홀수가 남아? 그걸 빼야 돼.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버리면 요거 사라지고, 똑같으니까 이거 사라지고, 빼버리면 요거 사라지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빼면 2개 A1, 이거에서 이걸 빼면 2개 A3, 그래서 2개씩 나오네. 항상 2개씩 남아. A1, A3, A5, 쭉쭉해서 A99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 얘는 0이고, 얘는 4의 50제곱, 즉 마이너스 4의 50제곱이니까 여기 쓰자입니다.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뺐어. 그래서 이게 되고, 다음 얘는 지수법칙 2의 제곱에 50제곱이니까 2의 100제곱, 2삐리리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2로 하나 딱 이렇게 약분하면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은 얼마다? 마이너스 2의 99제곱이다. 요거는 99고 곱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딱 써주면 되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의 99제곱. 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당연히 50제곱이라든가 예를 들어 100제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대표적인 수치 대입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그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홀수 개수들의 합 또는 짝수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다 더한 값을 구할 수 있도록 여기 지수 밑에 있는 요 식, 이 식이 1이 되는 값,
그 다음에 이 식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넣어서 식을 한번 딱 써주고 더하거나 빼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되고 이 식이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은 유제 7번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무조건 1 넣고 무조건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해보고. 대박이야. 35분밖에 안 되었어.